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 일정을 포함해서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번 주 일정을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증시 일정은 일단 TSMC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왼쪽 아래 보면 이렇게 실적 발표를 적어놨습니다. 넷플릭스, 모건 스탠리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차의 인도법인 청약 절차가 시작되다 보니까 혹시나 현대차 관련주가 올라갈까라는 걸 볼 필요가 있으며, 화요일에는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고 목요일에는 미국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가 있으며,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중국, 최근 들어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3분기 GDP와 실업률을 발표하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발표할지를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정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공모주도 중요하겠죠. 이번 주는 공모주 청약이 4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HNS 하이텍, 시메스, 클로봇, 웨이비스, 월화, 화수, 수목, 목금 요런 식으로 이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는 HNS 하이텍과 시메스인데, HNS 하이텍은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메스는 당연히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봇과 웨이비스는 결과값이 나오면은 바로 확인해서 청약할지 말지 매일 영상에서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메스 내일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전쟁 관련주가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길이 그 이란 쪽에서 뭐 이야기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난리네요. 남북 관계가 조금씩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북한에서 빠르면은 오늘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중국은 5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한다는 소식도 등장하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방산주 그리고 드론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방산보다는 드론 관련주가 더 강하게 반응하면서 당분간 뜨거운 테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얘네가 또 한 번 할 때 막 연속으로 막 때려박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에 이러한 기업을 이제 조금 매수해서, 크게 매수하면 안 되겠죠. 조금 매수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른 내 주식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식이 조금 벌어다 주면은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떨어진 거 사면은 그게 진짜 윈윈 전략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해지 전략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드론 관련주가 더 좋은 이유가 뭐였나 봤더니 두 가지 뉴스가 겹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쟁 관련 그러한 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타낸 것 플러스, 그리고 미국이 중국 드론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쭉 올랐다가 많이 조정받았다가 마침 또 우리나라 드론 기업이 미국 진출에 유리해진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인가,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은 내일 서울에서 미국 노스다코타주 정부와 무인 이동체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 체결식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원래 중국이 먹고 있던 그 드론 시장, 그거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며 오늘 드론 관련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차트도 정말 아름다운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2차전지, 자율주행 등은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크게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로보택시에 대한 혹평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반전의 신호탄을 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혹시나 서프라이즈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미래 전망을 밝게 얘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에 되돌릴 만한 힘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2차전지나 자율주행 등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 조금이라도 사봐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조금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 실적 발표 전까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테슬라 다른 거는 또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했던 점은 수직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수직 착륙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우주선이 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땅에 닿을 때쯤 그때 뭔가를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늦춰지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로봇 팔에 딱 끼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은 땅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로봇 팔이 잡아서 착륙하는 말 그대로 공중에 뜬 상태로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참고로 이 로봇 팔의 이름은 메카질라, 고질라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또 이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이 나왔었죠. 그런데 같이 공개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대화를 하는 로봇은 누가 봐도 환상적이었다. 저 안에 사람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분명 테슬라는 진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공개되면서 뉴스의 팔아라가 걱정되었고 실제로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120일선을 지지하고 또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은행, 증권주를 폭풍 매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미국에서 은행 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플러스 앞으로 주저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특히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특이하게도 KB금융의 배당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배당 금액은 올랐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떨어진 건데요. 원래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고배당주, 뭐 은행주, KTNG, 통신주 등등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5에서 6%의 배당을 거의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주가가 못 올랐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요즘 KB금융이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5% 6%였던 배당이 3%까지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가 2배나 올랐다는 거겠죠. 주주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기대가 반도체와 함께 하락했던 전력 설비, 특히 HD 현대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전력 설비는 이제 끝인가 이러한 얘기가 분명 나왔었는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오른 걸 제외하면은 분명 떨어지는 칼날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역시 3분기 실적 시즌은 다르구나 라는 얘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이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AI로 인한 전기 수요 급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또다시 등장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규 전력망 투자 계획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미국 에너지부는 2조 규모의 새로운 송배 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는데 과연 LS 일렉트릭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일단은 60일선을 먼저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추세 반전까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겠죠. 전국 20대에서 40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올해 3월 대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0.9%에서 71.5%로 확실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의향도 61%에서 65%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이 11.6%나 증가하며 가장 큰 변화를 이뤘다고 하네요. 또한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딩크족이 또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다시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비율이 7%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의 경우 13.7%나 증가해 더욱 의미가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말한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1.8명. 그러니까 그래도 2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아니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구 하면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무용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고갈되니 많이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특히 청년층에서는 이거 우리가 내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참고로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조금 어지럽게 되어 있긴 하지만 진한 부분이 있죠. 진한 부분이 2050년이고 여기 뒤쪽에 있는 약간 연한 부분, 이 연한 부분이 2020년인데 2020년의 중위 연령은 43세, 상당히 젊은 나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30년만 지나면은
2050년 지금보다 25년 뒤죠. 25년만 지나면은 중위 연령이 무려 58.1세로 15살이나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포가 어딘가 봤더니 60세에서 80세가 가장 많죠. 말 그대로 진짜 나라가 늙었다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과연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연금 체납자도 자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국민연금 필수다, 노후 대비해야지 이러한 인식에 열심히 넣었지만 지금은 넣어도 손해다, 오히려 이런 인식이 퍼지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대에서는 30%가 폐지를 원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의 투자를 조금 더 늘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만까지만 간다면은 이거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그러한 시절이 올 수 있을지, 국민연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우리 계좌도 빨강빨강해질 수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강 아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노벨상은 기대조차도 안 하다 보니까 깜짝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래서 한강 일기가 번지고 한강 작가가 듣고 울었다는 노래는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입고되는 책들은 금방금방 매진되면서 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서점, 다른 나라에서도 도서를 구매하기가 어렵고 전자서적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고 서적의 가격이 도서 정가보다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14만 원에 팔려고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가보다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한강아리에 오늘 또 예스24 등 여러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러한 유행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또 이러한 노벨 문학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은 모임 중에서 독서 모임, 이런 모임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좀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카페를 가보면은 책을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위고비보다 우수하다. 자, 나이백이라는 기업이 16일부터 진행하는 파마 파트너닝 서밋 행사에서 핵심 파이프라인인 NP201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제는 염증성 질환 치료제라고 하는데 비만 치료에도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체지방 감소 효과가 싹 센다, 위고비보다 10% 이상 우수하다고 하며, 심지어 근손실, 이게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손실 없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어서 충분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나이백은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 체험전 오픈. 한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연말에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6일인가 그때 나온다고 해요. 그에 앞서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오징어 게임 체험존을 오픈했다고 하며, 이미 작년 12월에는 LA에 체험존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맨해튼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뭘 할 수 있는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게임을 직접 할 수 있고 관련 굿즈와 한국 간식을 판매하기도 하며, 거기다 직원이 공유처럼 딱지치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실제가 참가자가 된 것 같은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스페인, 호주, 그 다음에 서울 등에서도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문화가 대단하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조미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소매 시장의 조미료 매출은 작년보다 약 5%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가? 바로 식재료와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집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밥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야, 이거 무슨 맛으로 먹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미료를 하나둘 넣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인식 변화도 조금 컸습니다. 원래 옛날만 하더라도 조미료를 넣으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제로 음료 이런 것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피하던 그러한 감미료들이 오히려 제로를 먹다 보니까 야, 설탕보다 이게 낫대 이러한 인식이 우리한테 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미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좀 사라지고,
실제로 조미료 업체들은 이러한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원물을 살리거나 액상 발효 조미료를 판매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러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성이 확실히 늘어난 게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계만 있으면 뭐하냐?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한 지도 벌써 9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출시 후 많은 어플들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9월 기준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은 1,7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은 뭐 좀 허접한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먼저 진출한 메타는 어땠나? 퀘스트 스토어에서 약 3,500개의 앱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적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애플의 애플워치 그거랑 비교하면은 애플워치가 나왔을 때는 1년 만에 약 5만 개 앱이 개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기계가 쓸모가 없어요. 그거 쓰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 기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살기 같은 킥이 있는 어플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비전 프로는 슬슬 망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이번 주에서는 메타에서 퀘스트 3S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킬러 앱 이런 것들이 언제 등장할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년에는 메타버스 충분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